반갑습니다. 성조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항상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싸울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니, 민주당 쪽에 있는 인간들 같은 경우는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아무 얘기나 짓거리고 앉아 있고 인간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마음껏 짓거리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맨날 그냥 뭐 텐선비 같이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서 그냥 뭐 반격도 똑바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구석이 있었죠. 물론 이제 여소야대 상태에서 청문회가 열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태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말 패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읍소하고 그리고 하소연하고 정말 이렇게 민주당이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목청 높여가지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여론도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진짜 뭐 한두 시간 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꾸벅꾸벅 그냥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토하는 심정으로 진짜 국민들한테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읍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국민들도 특히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로 국민의힘이 뭔가 좀 생각이 있기는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증인들, 우리 쪽에 있는 증인들이 억울하게 지금 증인석에 가가지고 완전히 진짜 이게 뭐 고문당하고 있다는 얘기 딱 맞지 않습니까? 과방위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최민희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진숙도 그렇고 김태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지금 끌려가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냥 고성이라고 하는 고성을 갖다 계속 지르고 세상에 이게 청문회를 몇 시까지 했습니까 이번에? 새벽 2시 반까지 했습니다. 예? 새벽 2시 반까지 하는 청문회가 어디 지구상 어디를 찾아봐도 이건 없습니다. 무슨 뭐 대통령이 무슨 뭐 국가 전복 시도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서야 그렇다라고 해도 한 11시면 끝날 것 같아. 새벽 2시 반까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2시 자정이 넘어가지고 날이 바뀌어가지고 증인 선서를 또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평생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개망나니 짓거리를 갖다가 민주당이 하고 있었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서 싸워야죠. 우리 증인을 지켜야죠. 민주당에서 개떡 같은 소리를 하면 그거를 우리가 촌철살인의 메시지로 그거를 맞받아 쳐야죠. 그래야지 언론에다가 기사가 하나 더 나오는 것이고 제목도 딱 두 가지가 대응되게끔 나와야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은 뭐 제목만 보니까 민주당이 헛소리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맞받아 쳤네. 국민의힘이 맞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래야지 여론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래도 많은 국민의힘 쪽에 새로 당선되신 분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특히나 일단 그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진짜 또 명언을 남겼습니까?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청문회를 갖다가 지금 뭐 대통령도 아닌데 이렇게 청문회를 많이 받는 경우가 뭐가 있나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또 청문회 나가서 뭐라고 했냐? 여기 왜 나왔냐? 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나도 묻고 싶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바로 이렇게 맞받아 치는 거죠. 나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말을 이 청문회에 와 가지고 떠올리게 됐다. 촌철살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지금 청문회가 동물 청문회다. 일반 국민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문회 보고서 개딸 같은 20% 같은 그런 이상한 인간들 말고요. 80% 가까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문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치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개딸이 아니고서야 지칩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 대해 가지고 동물 청문회다 이거는 이거 완전히 그냥 동물 왕국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최민희가 무슨 막 길길이 날뛰면서 이 신성한 국회를 어떻게 지금 동물이라고 비유할 수 있냐? 동물농장이라고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준석 위원장의 기사가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준수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청문회를 봤는데 사무처장이 됐거나 과장들이 됐거나 싹 다 불려 나와가지고 본인들의 권한 밖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라라고 그렇게 수많은 막 질문을 받고 그리고 막 욕을 먹는 거를 보면서 거의 고문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또 얘기했죠. 이것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듣고 또 이제 뭐 최민희가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신성한 무슨 뭐 국회를 막 고문장이다 뭐다라고 비유할 수 있냐라고 지 혼자 그냥 발광을 하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최민희가?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또 맞받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과방위 방통위 청문회는 분명히 고문이자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겠다라는 거 아니냐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상처를 헤집어서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이런 식의 멘트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장에서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최민희가 무슨 뭐 발광하고 날뛴다라고 할지라도 딱 맞받아 쳐가지고 맞지 않냐? 이준수 위원장 얘기가 뭐가 틀렸습니까? 이준수 위원장이 고문의 현장 같다. 동물농장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맞받아 쳤어야죠. 맞는 얘기하는데 왜 난리야? 이게 지금 동물농장이지 뭐가 동물농장이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청문회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날 좀 지나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파급력이 떨어졌었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진짜 아주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냈죠. 이종찬 그 광복회장인가 뭔가는 희한한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음모론의 발신자이자 확성기다. 김어준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이종찬 씨는 앞으로 이제 그 김종찬으로 이름 바꾸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성도 의원이 뭐라고 하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건국절을 제정한다면서 선동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자기 상상을 만들어내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점잖게 이제 상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망상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건국절을 뭐 하겠다. 1948년도가 최고지. 45년 의미 없고 19년 의미 없지. 김구 그냥 저리가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무슨 뭐 음모가 있다. 그거를 파헤치겠다. 이러고 있잖아 이종천 지금 회장이. 그러면서 뭐 뉴라이트계를 갑자기 막 끌어들이고 밀정이다 연탄가스 같은 거다 이딴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데 이준석 회장이야말로 뭐겠습니까? 상상에 지금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망상에 지금 찌들어 있는 환자인 거예요. 환자. 가족분들은 뭐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빨리 제가 봤을 때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권성도 의원도 뭐라고 합니까? 현 정부에 일본의 밀정과 반역자가 있다라고 한다. 공법 단체의 수장이 비현실적인 의혹을 남발하면서 음모론의 발신자이자 확성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거 못 막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이가 드신 분을 갖다가 말로 우리가 설득하고 말로 설득되면 진작에 설득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다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설득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뭐예요? 격리시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권성동 의원이 무엇보다도 1919년 건국설과 1948년도 건국설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1919년도 임시정부 수립이 선언적 건국이라고 한다면 48년도 50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재헌의회와 대한민국 건국은 실질적인 건국이다. 이게 정확한 정답 아니겠습니까? 19년도 필요한 것이고 48년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배척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연속성에서 하나의 선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고 김구 선생은 김구 선생의 역할이 있었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되는 것이지 왜 도대체 취사 선택을 합니까? 근데 지금 이종찬 회장은 그런 거 아니야? 막 개거품 물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이자만 나도 막 개거품을 무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권성도 의원이 아주 그냥 촌철살인으로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역대급이 뭐였습니까? 전현희의 그 살인자 발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진짜 그 쓰레기 같은 망언에 대해 가지고 김준혁 최고가 뭐라고 맞받아쳤습니까? 이재명은 그러면 연쇄살인자냐? 정확한 표현인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은 연쇄 살인자냐? 주변에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도대체 이재명은 뭐냐? 이거 무슨 뭐 사신이냐? 데스노트 들고 댕기는 거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권익위 간부였다라고 하는 그 분이 극단 선택을 하신 거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는 그 연결고리의 정도는 이재명 주변에 5분이 극단 선택을 하시고 그 연결고리랑 비교조차도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한 1mm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재명 대표 연결고리는 지구 한 10바퀴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연결고리 아니겠어요? 그건 정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아니 그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연쇄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매번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딱 시기적절하게 정확한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반격해 주는 거 그래가지고 기사화가 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김준영 위원회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망언이다, 뭐 과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겠냐. 고개를 다 끄덕끄덕 거리는 것이지. 더 열심히 여소야 될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싸워주시고 지금처럼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가 여소야 되라고 할지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